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12월 첫 주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전약 후강의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거래 연속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눈앞에 둔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흐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전거래일 대비 0.78%가량 상승한 2968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미국 내 오미크론 확진자가 증가한 것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오전장에는 상승의 흐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2920선까지 무너지기도 했었지만 외국인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증시가 반등한 채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요, 상승폭을 점점 더 넓혀만 갔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 넘는 강세 흐름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998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치는 데 성공을 했네요.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오늘도 1,500억 원가량을 순매수하면서 상승에 힘을 줬고요. 기관도 지금 오늘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80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줬네요. 반면 개인은 사흘간 물량을 뱉고 있습니다. 오늘은 2,6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이 1,570억 원, 기관이 980억 원가량 쌍끌이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개인은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했습니다. 3,0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뱉어냈습니다. 오늘은요, 엔터와 게임 그리고 리오프닝주 등 과대 낙폭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수는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순환매 장세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업종별 그리고 섹터별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도대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금요일이죠. 어떻게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지 강의 시간 별도로 마련을 했고요. 내 계좌에 담겨 있는 종목들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고민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577-8159번 오늘 생방송 진행 중에 상담 도와드리는데 지금부터 문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번호 나가고 있죠. 1577-8159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금요일 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금술사 전문가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금술사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나와서 이 오미크론 그 변이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빠르게 반등에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이제 좀 급락장이 나왔지만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또 반등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업종별로 지속적인 순환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게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엔터 업종, 그동안 또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많이 소외됐던 그런 업종들이 오늘은 또 많이 올랐고요. 또 반대로 수요일하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반도체라던가 기존에 어떤 그 많이 성장주가 올라갈 때 상승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어떤 그런 그 새로운 산업 내지는 시장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또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금요일 최대한 알차게 저희가 준비를 했지만 50분 안에 담아내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나는 연금술사 전문가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셔서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 검색하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 연금술사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방송이 끝나고 나서 곧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 중에 강의뿐만 아니라 문자 상담 접수도 받고 있죠. 1577-8159번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문자로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별 따는 방법 강의 주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어떤 걸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별 따는 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2022년 새로운 시장 저평가 대장주에 주목하라. 네, 이제 2021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그 준비의 시간 지금 딱 한 달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평가 대장주 과연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전문가님, 오늘 강의 자세하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항상 우리는 어떤 이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 그런 시장 속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잡아야지만 소위 500%, 뭐 1000% 이런 이제 엄청난 급등세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에 그 어떤 그 그러니까 경제라던가 주식 시장의 화두가 바로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이 감염이 됐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전파력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건데, 과연 이게 어떤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뭐 치명률이 높다거나 아니면은 더 증상을 뭐 심각하게 악화시킨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정보는 지금 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이제 바뀔 거다. 즉, 그 파월 의장이 기존의 매파에서 다시 비둘기파로 바뀔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많이 강했지만, 오히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공급망에 대한 어떤 그런 부족, 이런 어떤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서 더 오히려 매파적인 그런 성향을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3대 업종, 이제 업종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3대 시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 시장의 어떤 그 규모, 이 시장의 규모가 점점 이제 커지느냐, 아니면 감소하느냐, 아니면 그냥 뭐 지지부진하게 뭐 비슷한 상태를 유지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총 수요와 곱하기 어떤 기업의 가격 결정력, 예, 이런 부분을 이제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된 건데, 첫 번째가 바로 백신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진단키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냐라는 이슈로 많이 이제 그 부각이 되고 있는 이 치료제. 그 중에서도 특히 경구용 치료제, 즉 먹는 치료제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뭐 감기라던가 뭐 독감 같은 거 걸렸을 때 그냥 먹는 치료제를 통해서 대부분 다 요즘은 이제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백신, 진단키트, 치료제 이 세 가지의 이제 시장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특징은, 백신은 사전 예방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진단키트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단순히 확진 여부를 판단하는 이런 이제 그 진단키트라는 시장이 있고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걸렸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사후 관리, 즉 어떤 병을 낫게 하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백신을 보면
시장의 총 수요는 어마어마해요. 그냥 전 세계 인구가 다 백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 자체는 엄청나게 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까지 끝난 경우가 이미 8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최소 60% 이상이 이제 접종이 다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 번 이상 그 코로나 백신을 맞은 그 확률이 55%고 완전 접종률이 44% 수준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어떤 좀 개인주의에 대한 그런 성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60% 이상 맞았다라는 거는 더 여기서 이제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사실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그냥 백신을 맞을 의지가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시장이 커지지 않을 거고 이제 남은 거는 소위 이제 어떤 뭐 아프리카라던가 아니면 동남아 아니면 뭐 남아메리카 같이 약간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추가 접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게 이제 이 추가 수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번씩은 다 맞았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부스터샷 특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마스크 잘 쓰고 이 부스터샷을 다 맞으면은 어떤 경제를 다시 한번 봉쇄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맞을 이런 추가 수요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방금 말씀드린 그 미접종자인데 이 미접종자들 중에서도 본인의 의지로 인해서 안 맞는 사람들은 제외를 해야 되고 맞고 싶지만 어떤 여건이 안 돼서 못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제 일부 이제 추가 수요에 포함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돌파 감염을 계속해서 발생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감이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이 이제 진단키트인데요. 진단키트도 역시 총 수요는 전 세계 인구겠죠. 물론 이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뭐 예를 들어 뭐 기침을 한다거나 뭐 감기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와 어떤 뭐 접촉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수요가 되기 때문에 역시 엄청나게 큰 시장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진단키트 시장도 어느 정도는 포화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특히 미국이라던가 뭐 영국, 프랑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체 인구 수의 한 10배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전 세계 인구의 약 한 50% 정도가 이제 검사를 다 받은 거죠. 물론 이번에 이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처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생을 한다면 다시 한번 이런 추가 수요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지만 뭐 여기서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온다라고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이 진단키트의 이제 한 가지 약간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병을 낫게 한다거나 아니면 병을 사전에 예방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단순히 확진 여부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쓰고 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 시장도 제가 말씀드린 어떤 수요와 곱하기 가격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가격은 당연히 기업이 이 진단키트의 가격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지만 이 수요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경구용 치료제인데요. 이거는 총 수요가 모든 사람들이 아니죠. 코로나 확진자만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주식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때 당연히 아픈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 사실 뭐 그렇게 썩 반가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5,000명 이렇게 이제 다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고 뭐 미국이라던가 영국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다시 급속도로 이렇게 커지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이 돌파 감염을 통해서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에 많이 걸렸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시장이 저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초기 단계. 이제 막 시장이 커지는 상황이다. 물론 뭐 여기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많이 증가를 하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썩 그렇게 좋은 현상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냉정하게 투자를 할 때는 이 시장은 이제 막 커지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거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점은 뭐냐면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제가 지금 나온 게 없어요, 시장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잠시 뒤에 이제 주가 차트에서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떤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회사가 독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치료제 점점 커지는 이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예시로 미국 주식들의 이제 주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모더나 다 아시죠? 백신 사업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차트 보시면 2020년에 저가가 54달러였는데 올해 고가가 490달러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약 한 800%의 상승률을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 이제 어떤 백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꺾였죠. 그랬다가 다시 보시면은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급등을 했다가 얼마 전에 그 모더나 CEO가 우리의 그 백신이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새로운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개발하려면 최소한 한 몇 달이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최근에 또 죄송합니다. 예, 최근에 또 이렇게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점 대비로 이 저점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 이상 손실이 났었고요. 최근에 이 현재가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7%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백신 사업은 제 생각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시장이 그렇게 커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이제 머크사죠. 그 최근에 이제 그 먹는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을 했고 또 며칠 전에 그 FDA에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을 했지만 그 치료 효과가 약 한 30% 정도로 상당히 현저하게 낮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최근에도 보시면 주가가 그렇게 막 급격하게 상승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최근에 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이렇게 좀 20% 정도 가까이 이렇게 이제 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 사업도 역시 뭔가 확실하게 정말로 시장을 독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기술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화이자가 있는데 화이자는 백신도 하고 있고 치료제도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FDA의 그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물론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상승률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높진 않아요. 아까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약 한 800%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대비해서 약 한 63% 정도 이 정도의 이제 상승률을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 역시 이 백신에 대한 수요가 이제 감소를 하면서 하락을 했지만 최근에 다시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치료제 그리고 백신도 그 모더나 CEO랑은 다르게 화이자 CEO 같은 경우에는 뭐 6주 안에 어떤 새로운 백신을 개발할 수가 있고 100일이면 이 새로운 백신을 기존에 생산했던 만큼 만들어서 다시 이제 배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약간 자신감이 있는 그런 멘트를 했기 때문에 이 화이자의 주가가 올랐다가 내려갔지만 다시 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제 무료 무료 방송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커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 티나게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약간 주가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서 모으시면 이미 지금 대기업에서 최소 약 한 4천억 정도의 투자를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당한 이런 시너지 효과 그리고 향후에 영업이익이 개선이 될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이런 회사이다. 그래서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르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TV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꼭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어떤 시장이다. 이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느냐, 아니면 감소하느냐, 아니면 그냥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느냐, 이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주식은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뭐 독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그런 회사,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점유율도 커지고 성장성도 함께 커지는 그러한 기업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나는 2020년대 어떠한 종목이 그래도 상승할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저평가의 매력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네,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홈페이지로 입장 바로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사진이 보이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클릭을 해주세요. 방송 끝나고 바로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50분 동안 집중해 주시고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중에 단 하루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토로할 수 있는 시간이 열려 있습니다. 1577-815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무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은 잠시 후 전문가님께서 종목 고민도 해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1577-8159번으로 문자 상담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 주제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시간 중에 황금별 공략주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죠.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황금별 종목 수익률 탑3를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수익률이 정말 대단합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 황금별 공략주를 소개해드린 다음에 17%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 진단키트가 시세를 뿜으면서 장중에 62,700원을 터치했고요. 24%의 상승률을 저희에게 안겨줬습니다. 탑1, TSI 같은 경우에는요. 9월 16일 황금별이었습니다. 18,400원을 터치하면서 60%에 가까운 상승률을 안겨줬는데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수익률을 안겨주면서 과연 제2의 TSI는 무엇일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중간 점검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종목을 계속해서 눈여겨봐도 좋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간 점검할 종목은요. 원익 IPS입니다. 10월 28일 황금별 공략주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44,300원을 터치하면서 5%가 좀 넘는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월 23일에 딱 이렇게 딱 120선을 찍고서 내려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금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 이번에 이제 제가 추천하고 난 이후에 네. 이렇게 이제 나름 높은 가격을 찍었던 이 계기가
그 삼성전자의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미국을 방문하고 오면서 어떤 반도체 쪽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 전날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 날도 이제 물론 소폭 상승을 했지만 또 그 이후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순환매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또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지금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가까이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또 다시 강하게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면 이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잘 보시면 이 빨간색이 이제 외국인이고 파란색이 기관인데 이날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든 날은 외국인들이 좀 팔았습니다. 근데 기관들은 조금 샀죠.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릴 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거의 동시에 이렇게 이제 매도를 했고 이번에 이제 3거래일째 반등이 나올 때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동시에 같이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업종별로 계속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뭐 당장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반도체 업황 쪽이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길게는 뭐 일주일, 뭐 2주일 이렇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두 개의 회사의 상승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이 두 종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반도체 업종에 속하는 원익 IPS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원익 IPS 진단을 해주시면서 잠깐 삼성전자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도 저희의 황금별 공략주인데요. 11월 4일 날 황금별을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76,200원을 터치하면서 6%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조금 힘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연일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를 추천했을 때의 그 상황을 좀 혹시 TV로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작년 12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2,600에서 3,000포인트로 수직으로 상승할 때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도 7만 원에서 갑자기 8만 원, 9만 원 하면서 이제 10만 전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12월 달의 주가보다 훨씬 더 깨고 내려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종 좀 상당히 부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11월 4일 날, 11월 4일이면 이제 이때쯤인데 이날 제가 이제 과감하게 제가 처음에 그었던 이 파란 선보다 분명히 주가는 낮은 상태이지만 제가 11월 4일 날 이때 이제 삼성전자를 과감하게 추천을 했는데 그때 추천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과거로부터 평균적으로 계속 한 55% 정도를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거의 이제 50% 가까이 이렇게 이제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상승을 할 거고 그리고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조금이라도 이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추천을 했고요. 물론 그 이후로도 이제 상당히 한 열흘 정도 가까이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차트에서 보시면 약 한 76,000원 선 이 정도에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역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원익 IPS랑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당장 월요일 날 이 76,000원의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할지 뭐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76,000원 이 정도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약간 뭐 8만 원 내지는 한 8만 5천 원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과거 10년의 통계치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12월 달에 오르지 않았던 해가 단 3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번 12월 달에 좀 좋은 흐름 많이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7만 6천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8만 원, 8만 5천 원까지 열어두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우리 지수의 상승세도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TSI입니다. TSI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58%, 60%에 가까운 상승률을 안겨준 종목이죠. 이 종목 시세를 한번 분출한 뒤에 좀 주가가 빠진 상태이긴 합니다만 좀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이 TSI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첫 방송에서 네. 이제 과감하게 추천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네.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한 60% 가까운 이런 이제 상승을 이제 보여줬었고요. 다만 이제 그 이후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3거래일째 이렇게 나름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TS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사채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환사채 발행한 그 공시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셨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앞으로 한 6개월이라던가 아니면 내년 10월 달쯤에 진짜 한 2만 원에서 한 3만 원 이 정도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TSI 만약에 신규로 이제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12,000원 선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 이후에 12,000원에 안착하는 걸 확인을 하시고 이제 좀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최근에 하락세가 가팔라서 좀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장기간으로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TSI에 주목을 했던 거는 이 TSI가 2차 전지 시장 중에서도 그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역시 전고체 배터리 시장도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뭐 이렇게 확정이 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2차 전지의 어떤 차세대 그 배터리라는 어떤 시장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시장이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 종목도 이제 같이 급등을 했던 건데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도 역시 내년에 확연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그리고 그런 시장 하에서 대기업들이 이미 다 투자를 완료했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사시기만 하면 돼요. 이 종목은. 조용히 사시기만 하면 뭐 최소한 뭐 상당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그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마치고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TSI 같은 경우에는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60%에 가까운 상승률을 안겨줬죠. 과연 제2의 TSI를 오늘 공개하시는 걸까요? 나는 조금 저평가를 받는 성장성이 매력적인 종목을 눈여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거나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단 4글자를 검색해 주시면 홈페이지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노란색 바 보이시죠, 여러분들? 지금은 방송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잠시 후에는 방송 보기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노란색 바 클릭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간 점검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특별한 종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말씀해 주실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의 황금별 종목 어떤 걸까요? 예.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이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연관성이 있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어떤 종목이죠? 종목명은 이제 한국 BNC라는 종목인데 네. 아마 이 종목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이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결과적으로는 역시 그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면서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70% 정도 가까이 이렇게 이제 밀렸는데 최근에 다시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수요일인데 이 수요일 날 약 한 18% 가까이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날 장 마치자마자 시가총액이 약 한 1조 정도 되는 그런 회사였는데 무려 2,300억에 달하는 이제 그런 금액을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대규모 유증 이후에 이제 하한가 뒤에 치열한 매매 공방 속 변동성 확대 뭐 이렇게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회사가 시가총액 1조짜리 회사가 2,300억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악재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제 하한가를 이제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원래 이게 진짜로 너무나도 안 좋은 악재다라고 한다면 사실 오늘 소위 그 점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한가를 더 이렇게 한 번 더 맞아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00원 반등에 이렇게 성공을 했고요. 오늘 이제 그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비록 소액이지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가까이 이렇게 이제 순매수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이제 뉴스를 좀 잘 읽어보시면 이 종목이 이제 그 코로나 이상, 그러니까 임상 이상 실험을 이제 조만간 진행을 할 거라고 하는데 그 임상 이상 실험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회사의 이제 운영 경비 자금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 그리고 또 세종시에 어떤 그 공장을 짓는데 또 역시 그 건설 자금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유상증자를 갑자기 좀 급하게 실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좀 괜찮았고, 원래 한번 하락한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지는 게 맞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빨간색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이제 가지고 나왔고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예전에 뭐 7만 원까지 가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급격한 반등을 좀 기대하는 것은 조금 힘들고 한 3만 원 정도까지로 보겠고요. 손절가는 약 한 15,000원 정도로 조금 타이트하게 이렇게 이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공략주는요, 한국 BH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같은 경우에 15,000원으로 제시를 해두셨는데 어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황금별로 나왔으니까요. 관심 있게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별 공략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에 단 하루만 찾아오는 종목 상담 시간이 찾아왔는데 1577의 8159번 지금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1577의 8159번 종목 고민들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은요. 신풍제약인데요. 36,550원에 100%를 매수하셨대요. 주식 초보인데 회사를 다니다가 건강 문제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걸로 신풍제약을 다 샀다고 합니다. 주식 상장이 폐지된다는데 해답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을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됐다고 느껴지는 게 100%이거든요. 예, 일단은 그 매수 가격이 다행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약 한 36,000원 정도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나마 진짜 다행인 게 매수 가격이 높지는 않은데 이렇게 한 종목에 이제 올인을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조금 어떤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너무 이제 진짜 약간 초보라고 하면 좀 이제 기분이 많이 나쁘실 테니까 요즘 이제 하는 말로 소위 주린이? 이제 주린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주린이로 이제 처음 주식을 시작하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 종목에 올인을 하시는 거는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 이런 면에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한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뭐 뉴스도 많이 있고 뭐 책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일단 기본적인 어떤 그 투자 철학을 좀 세우신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이제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36,000원 정도면은 지금 아마 이렇게 이제 하락할 때 사셨거나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신풍제약도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한국 BNC라던가 아니면 일양약품 아니면 뭐 경동제약 요즘에 이런 제약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다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강하게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한때 이슈가 엄청나게 됐었죠. 예. 불과 뭐 몇천 원짜리 종목이 20만 원까지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빠지는 추세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나마 조금 희망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이렇게 기관이 이틀째 매수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어쨌든 바닥은 좀 확인을 한 것 같다라는 거죠. 다만 이 종목이 어디까지 상승하느냐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다시 20만 원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 4만 원 선 아니면은 이날 이제 장대 음봉을 그린 날에 약간 이 몸통의 한 중간 정도 한 4만 2천 원 이 정도를 만약에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5만 원이라던가 아니면은 5만 원 좀 이상까지 좀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 4만 2천 원 선 정도를 그렇게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어쨌든 한 번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4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돌아오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신풍제약 아무래도 퇴직금을 다 부으신 것 같아서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은데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잡으시는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종목도 한번 상담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이고요. 12만 원에 40%를 매수하셨는데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SK바이오팜 매수가를 보니까 최소 3개월가량은 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나오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10만 원 넘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그 SK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랑 네. SK 바이오팜이랑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종목이랑. 근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백신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회사고, 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이제 제약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약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블록딜 이슈가 나왔었죠.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가 이때 여기 보이시죠? 이때 이렇게 갭으로 한번 크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 이때 이제 블록딜을 그러니까 블록딜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물량을 좀 싸게 한꺼번에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가가 한 거의 17% 가까이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이 주가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아마 12만 원 정도에 사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한 3개월 정도, 예, 지금 3, 4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가지고 계신 뭐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 지금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이 이렇게 이제 동시에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매수를 하면서 좀 반등이 나왔고 일단 이 종목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 한 9만 원대 초반 이때에 이제 바닥을 한번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보시면 이때 한번 바닥을 확인했고 이제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9만 원대 초반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좀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그렇게 그 수급이 썩 좋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11만 원 선 정도 이 정도를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조금 뭐 손절을 고려를 하시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얘가 한 10만 5천 원 선 정도 이 정도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 이럴 때 한번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 좀 낮추셔서 가급적이면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9만 원대에서 바닥을 확인했고 11만 원 선 돌파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시공테크이고요. 6,900원에 10% 매수하셨습니다. 안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쁜 은별 앵커님 하트. 시공테크 6,900원 비중 10% 목표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 종목은요, 오늘 좀 상승의 힘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예쁜 상담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현재 수익 중이시니까 그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많이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수급을 좀 살펴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 실적은 뭐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차트로만 놓고 봤을 때는 한 7,000원이라던가 7,000원 선을 좀 강하게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는 역시 또 뭐 8,000원, 뭐 9,000원 이렇게 이제 1,000원 단위의 어떤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7,0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8,000원 선에서 얘가 강하게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홀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계단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매도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단식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타로 좀 빠르게 수익 실현을 계속하시면서 매도로 반복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85,000원에 30%입니다. 계속 들고 가도 될지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갖고 목표가를 잡으면 궁금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얼마까지 잡으면 될까요?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그 증권사에서 리포트도 좀 많이 나오고 해서 네. 저도 이제 상당히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뭐 일단 현재 이제 상승 중이시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뭐 기분은 좋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찍었을 때 원래는 사실 이렇게 신고가 찍고 내려올 때 한 이제 소위 어깨라고 하는 뭐 한 14만 원 선 정도 이 정도쯤에서라도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특히 이렇게 신고가를 찍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물론 이제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매매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시기는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1분봉으로 놓고 보시면서 1분봉이 꺾일 때 아니면은 뭐 3분봉 뭐 이런 게 갑자기 상승하다가 꺾일 때 그럴 때 이제 한번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매도 타이밍은 조금 이제 지나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좀 중장기로 더 가지고 가셔도 회사의 실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상당히 이제 많이 좋아지는 이런 예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만약에 지금 뭐 신고가, 그러니까 전 고점 돌파 여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 분명히 더 좋은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고점까지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께서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 다시 찾아올게요. 네, 여러분들 방금 전에 영상 보셨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슈팅스타 8시, 2시간 빠르게 찾아옵니다. 10시에 보시면 안 되고 8시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오늘 연금술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11시 마지막 무료 방송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떠한 주제로 특별하게 진행이 될까요? 제가 아까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내년에 이제 최근에 코로나 그 치료제 시장이 갑자기 급속도로 커지는 것처럼 내년에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이 역시 급속도로 커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최근에 대기업에서 투자를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업의 계열사로 편입이 되면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회사의 영업이익이라던가 실적이 개선이 되는 이런 부분을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하락할 때마다 조용히 매수를 해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료 방송에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평가 성장주 과연 어떤 것일까요? 궁금하신 분들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해 주세요.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입장하는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 검색해 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고 노란색 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간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주말에는 푹 쉬고요. 월요일 날 저녁 8시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